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 휴가 관련돼서 방송을 했었죠. 문의가 왔어. 실질적으로 환전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얼마 할 건가 물어보니까 10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은행 지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좀 금리를 싸게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폐지가 됐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환전에 대해서는 점장 정결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들 아시는 분이시면 그냥 싸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가셔가지고 좀 떼를 쓰세요. 좀 깎아달라고 하시면 깎아줘요. 실질적으로도. 대신에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기여를 하는 조건에 한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거리 찾아다니고 떼쓰고 지으면 찾아고 했는데 그거 얼마 하겠네. 10만 원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렇죠.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골치 아프면 그때부터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어디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하고 달러로 바꿔간다. 그게 제일 가장 좋은 팁이다라는 거 너무 작은 말씀드립니다.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라. 자, 오늘은 또 작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중요하게 아주 대단한 게 하나 있죠. 실비보험. 실비보험. 자, 실비보험 할 때, 지금 어제 또 약조하신 분들, 실비식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비식당을 알까, 사람들이? 모르나, 요즘 사람들은. 우리는 알죠. 실비식당이랑 그게 다찌식당이랑 똑같은 개념 아닌가? 그냥 이제 실비식당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술 한 잔 깔끔하게 먹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식당을 우리가 실비식당. 실비식당.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이제,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죠? 실비식당. 우리가 이게 이제 실비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풀어서 쓰면 실손의료비인데, 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실비식당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실손의료비 보험이지만, 네, 예. 실비식당의 개념으로 보면, 실제 필요한 보험. 그렇지. 실제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실제 비용 보험. 그렇지. 실제적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실 이 실손보험이, 이 실비보험이, 여러 나라의 보편적인 상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에 있는 그렇죠. 보험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네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보험이에요. 그렇지. 다른 나라 정부에서 함부로 인가해주기를 꺼려하는 보험. 그렇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좀 일반적인 국민보험이 돼 있죠. 실비보험. 네. 아직도 실비보험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면 그분은 머니스토리 TV 애청자가 아닌 거지. 스미스터리 애청자도 아니거니와 아예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사는 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실비보험은 보험의 기초고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가져가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보험 중 하나이다. 자, 실비보험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보상해주는 보험. 그 실질적인 비용이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병이 걸렸거나 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 병원비. 그것이 실손보험이다.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드는 목적이 병원비 때문이다라고 고민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비보험이 얼마냐? 이게 또 천차만별이지 이게.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한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실비보험이는 그 당시에도 최소 5만 원, 6만 원, 10몇만 원 이랬어요. 아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지금은 요즘 만 원도 안 되는 실비보험.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혜택의 차이가. 그래서 보시면 실비보험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단독형 실손보험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단독.
예. 뭐 실비보험을 뭐 단독 그냥 특화된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좀 특약형, 좀 종합형 실비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실비보험에 뭔가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지. 예.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별도로 파느냐 끼어서 파느냐 이거 그렇지. 같아. 낀가서 파냐? 그렇지 예. 끼어서 파는 것은 그 실손 보험 끼어주는 실손 보험이 보험료가 아니라 원래 파는 거 그치. 그죠? 원래 파는 그게 그 보험 그 보험료죠. 헷갈리네. 끼어준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단독형 실손보험 작년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형 말고 종합형, 특약형으로 불리는 이제 실비보험이 있는데 단독하면 오로지 의료 실손 보험만 혜택이 되는 게 단독형이죠. 다른 게 없어. 그렇지. 그 전에 앞서가지고 그럼 실비보험이 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지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 아니 또 혹시라도 몰라가 싶어서 근데 아직까지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 보시면 그 보험 그 병원비를 보상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냥 다 줬어요. 1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도 주고 뭐 200만 원 넘으면 200만 원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지. 예.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또 뭐냐면 이거 말고 그전에 달리 들어놓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가지고 뭐 입원 하루당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입원 수당 나오는 그런 보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이쪽에서 다 받고 또 그쪽은 입원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이런 목적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100%를 줬지만 지금은 10% 또는 20%를 공제하고 주는 거죠. 공제하고. 즉 100만 원을 청구하면 10만 원, 20만 원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돈도 드니까 그렇지. 자기 돈도 드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못 가다 보다 이제 가야 될 경우에만 가는 거지 치료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 또는 20% 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입원이 아니고 매일매일 통원하는 것들, 통원하면서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들어가는데 오연급 뭐 동네 작은 오연 같은 경우는 10,000원, 그다음에 일반 뭐 병원급 정도가 15,000원, 그다음에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공제하고 통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제비, 처방 조제비에 대해서는 8,000원 정도를 공제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동네 병원 이연급에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가면 어지간하면 실제로 청구할 데 없어요, 그죠? 없죠. 뭐 이연급 하루 통원은 10,000원 빼버리고 또 뭐 그 뭐 약제 약제 또 8,000원 빼버리고 이러면 어지간하게 검사하고 뭐 크게 하지 않은 한 이연급에서는 별도 돌려받을 게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죠. 아니 뭐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보험을 뭐 가입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을 왜 가입하냐는 거죠. 내가 3,000, 5,000짜리 떼먹으려고 이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큰 거. 병원비가 크게 나왔을 때 비용 보상받기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하라는 취지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비보험을 이해했다면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표로 들어올게요. 단독형 실비보험, 그 다음에 특약형 실비보험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장에 대해서는 똑같대요. 실비 보장에 대해서 똑같은데 일단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단독형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그 비교 공시 자료를 보시면 10세는 4,200원, 20세는 30세는 8,000원, 40세는 11,000원, 50세는 17,000원. 즉 이 정도만 부담하면은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라는 거죠. 남자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남자의 경우는 실손보험만 가입한 단독 상품을 가입하면 그렇지. 한 40 가까이는 월 10,000원으로 충분하다. 여자들은 한 40 가까이는 한 몇천 원 되지만 여자들이 조금 병원을 여성들이 병원을 좀 많이 가요 통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보험료가 좀 높은데 어쨌든 한 남성 여성 통틀어서 실손 보험 단독 상품 기준으로 가입하면 뭐 10,000원에서 한 몇천 원 정도 그죠? 아주 저렴하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이해하시겠죠. 내가 든 실비보험은
뭐 3, 4만, 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실비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을 실비보험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죠? 우리가 이게 외제 자동차를 사잖아. 외제 자동차 사는데 자전거를 하나 끼야죠. 자전거를 하나 끼야죠. 자전거를 하나 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제 자동차 예를 들면 1억짜리 샀다. 자전거 10만 원짜리 하나 끼워 받았다. 할 때 그걸 내가 외제 자동차 사오면서 그죠? 외제 자동차 사오면서 자동차를 끼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자전거 샀다고 말 안 하잖아. 자동차 샀다고 하죠. 자동차 사니까 외제 자동차 끼워 주더라.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건 1억짜리인데 우리가 이제 단독형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 사는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사고. 필요한 자전거만 사는 거야. 자전거만 사는 거야. 이게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내가 어이구 만 원짜리라는데 나는 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는 것은 그것이 실손 보험이 아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손 보험을 특약 형태로 낀가는 거지. 낀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실손 의료비에 대한 아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5천 원에서 만 원, 2만 원 이 정도 범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신경근색이라든지 중요 질병에 있다 진단금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그런 보험 특약들 가입을 한다면은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돈도 없고 지금 뭐 내가 몇만 원짜리 보험을 들 의지가 없어. 근데 병원비는 부담스럽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단독 실비 보험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아마 실손 보험, 이렇게 실비 보험 단독형, 예를 들어 많은 이것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는 가장 뛰어날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잘 가입 안 시키죠. 사람들이. 단독형은 첫째 보험회사에서 안 남습니다. 그렇지. 설계사한테도 안 남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다른 아까 그 외제 자동차 다른 상품, 다른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이런 실손 보험을 거기다가 낀가 넣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단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아까 말씀 종합보험 자체가 단독 특약형, 종합형이 단독형보다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유리하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독형을 좀 피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좀 고령자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단독형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요구를 할 겁니다. 맞죠? 피도 뽑고 혈압도 재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게 나는 건강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건강상 이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혈압이 높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면 거절 처리가 돼버리죠. 즉 거절 처리가 돼버리면 이게 전산이 남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보험사들도 공유를 하게 돼서 다른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게 될 확률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단독형 실손보험의 하나의 좀 고령자들이 좀 주의할 부분인데 반면에 종합형, 특약형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내가 고지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무진단으로 바로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대부분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예, 괜히 긁어 부스를 만들기 싫으신 분들은 단독형을 안 하시면 그런 부분들 좀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특히 이제 실손보험 가입해가지고 통원할 때 뭐 실손보험 가입해서 여러 가지 사실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받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받을 때가 문제지. 문제인데 입원할 때도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받냐, 저런 경우 어떻게 받냐, 또 뭐 특히 어떤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병원급에 가면 항상 공통점이 뭐냐? 뭐죠? 바로 입원 못해. 그렇지. 병실이 없어.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제 대체로 뭐 상급 병실, 뭐 1인실, 2인실, 며칠 거쳐 이런 경우인데 그런 병실 치료비, 병실 차액들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대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경우에 어떤 의문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럴 경우는 바로 보험회사 말만 듣지 마시고 그렇지. 뭐 어떤 전문가나 이런 쪽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통원 같은 경우, 통원 같은 거. 통원이 애매해요. 통원이 그냥 뭐 가서 간단히 진료받고 약 받아오고 주사 한 방 받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통원인데 그렇지. 이게 통원도 아닌 것이 입원도 아닌 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지. 그
뭐 수술을 했는데 음. 당일날 퇴원을 하는 거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요즘 뭐 내시경은 빠랑 뻑 하고는 뭐 몇 시간 만에 퇴원. 그렇지. 또 응급실에 가서 음.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왜 가요? 굉장히 아프니까 가잖아 갑자기. 그러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결과 보고 특히 이제 밤중에 가면 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검사해서 또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분명히 응급실에 가서 통원은 통원인데 이게 하룻밤 새고 오는 통원도 있거든. 그렇지. 자,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보험금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죠. 왜냐면 입원 통원이 다르거든, 이게. 보험금이 아니라 영수증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통원으로 분류가 돼서 통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도가 30만 원 범위 이내죠. 예. 그렇죠. 또 공제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맥시멈 상한선이 너무 작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뭐 입원해서 CD 촬영도 하고 간략하게 뭐 검사도 했는데 병원비 한 50만 원 나왔다. 그렇더라도 그 통원이 돼버리면. 그렇지, 통원이 돼버리면 30만 원. 그렇지, 약질 포함해 30만 원까지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자분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당일 입원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병원마다 입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충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5시간을 경과하면 입원으로 봐주는, 입원으로 처리해주는 이게 당일 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의료진한테 병원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미리 돼요. 이야기해줘야 당일 돼요. 입원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지만 처리를 해주세요. 당일 입원 처리. 그래야 영수증 그렇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서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싸우면 안 돼. 보험회사 싸워서 이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당일 입원 처리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5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기 공제 빼고 나면. 자기 공제 한 90%. 왜냐하면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입원 통원이 아니라 입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또는 1억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근데 이거를 사전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후에는 번복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보통 이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갱년기 뭐 이것저것 해서 또 실손보험을 가입했겠다. 네. 자주 가시는 분들이 갔다 오고 청구하고 갔다 오고 청구하고 갔다 오고 청구하고 어떤 분은 거의 뭐 한 뭐 만 원, 2만 원 청구를 밥 먹듯이 하는 분도 실제 있어요, 실제. 네, 실제 이쪽에 이제 손해보험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매일 청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안 믿기죠, 실제 있대.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네. 번거로우니까 뭐 통장에 맨날 들어오는 것이 마치 월급처럼 느껴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면 돼요. 한꺼번에. 그럼 맨날 준다 이거지 2년까지는. 그렇지. 2년까지는 다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차차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들은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기록에 데이터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진짜 중요한 보험에 가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기록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그렇지. 또 다른 비용 보험료 비싸지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진짜 큰 보험에 가입할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가입하고 가입하고 이것은 나중에 청구해도 돼. 그죠? 네, 나중에 청구해도 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작은 보험, 실비 보험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해 주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지혜롭게 이용을 하고 또 청구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실비보험. 자, 우리가 주장하는 실비보험 가능하면 뭐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의 수준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는 바는 가능하면 적게 보장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아보는 비용을 줄이자. 그렇죠. 실비보험 이것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비보험 만 원짜리 이것도 단독 상품 적립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도 적립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비보험과 다른 종합보험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고.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괜히 덤탱이 쓰이지 말자라는 거죠. 네. 자전거 사러 가는데 괜히 차 한 대 사지 말자라는 거지. 그렇지. 자전거 사러 가가지고 자전거보다 조금 편하게 해서 뭐야 오토바이는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자동차 이것보다 조금 더 뭐 간지나게 해서 외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가 어찌 된다? 통장에 빵꾸 난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으로 통장에 빵꾸 나는 일 없게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